안녕하세요.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준호입니다. 3년차를 맞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이달 1일 후반기 의회로 개원했습니다. 전반기 의회 때는 잼버리 대회 진실규명과 도민과의 연대활동 등으로 주목받은 만큼 후반기 의회 활동도 기대가 큰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방의회 다양성 확대는 물론이고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의 구성과 소수정당 상생 방안은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 여성 도의원 4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이 도의회에 바라는 점이나 소수정당과 상생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선거를 한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 매번 반복되는 문제지만 독식을 이번에도 해소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만큼 일 잘하는 의회, 집행부의 대변자가 아닌 감시자의 역할을 민주당이 잘 수행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번 의장단이나 상임위 자리 경쟁이 더 치열했던 건 내년 후 지방선거와 연결돼 있기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드러나 의원들 간 갈등이 있었고 선거 후유증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전북 현안에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도의회가 지난 2년 동안 선거일기 등으로 전북 현안에 앞장서서 행동했던 게 기억에 남고요. 남은 2년도 계속해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데요. 하지만 선출직에 민주당이 많은 상황이니까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묻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일당백의 목소리를 내주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사업의 수의 계약 문제나 농민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소수 정당 의원들이 어떤 사안을 바꿔보려고 해도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힘들잖아요. 각자 정당의 입장보다 오직 도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판단해서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고, 올해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할 일이 정말 많고 관련해서 의회 조직도 커진 걸로 아는데요. 인구가 빠져나가고 경제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전북이 이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길을 잘 제시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소수정당 상생 방안 그리고 도의회에 관한 점 시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4분과 함께하죠.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수진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선한희 도의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은미입니다. 예, 정의당 오연숙 도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오연숙입니다. 예. 두 분은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은 반갑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인사를 좀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자, 저희가 40명의 도의회 의원들을 다 만날 수는 없어서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의정활동 그래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에 조금은 가려진 부분이 있고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의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모시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각자의 상임위에서 열심히들 일하고 계시는데 전반기 2년 각자 또 반성 내지는 잘한 점 뭐 말씀해 주시면서 후반기 의회 기대하는 점 또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도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선한희 의원님부터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당이시니까. 네, 사실 이제 중앙당으로 보면 야당이긴 한데 사실 도내에서 저희 전반기는 정말 아까 말씀이 좀 언급이 있었지만 잼버리 사건,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단식, 삭발, 마라톤까지 굉장히 뼈아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안에 내부적인 이슈보다 사실 중앙정부와 다투는 것도 굉장히 바빴고요. 특히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게 당내 활동 또 의회 내 활동에 영향을 좀 미쳤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반기뿐만 아니라 7월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달이에요. 이제 네. 최상병의 일주기도 있고 그렇죠. 또 전주페이퍼의 청년 노동자의 이제 죽음 사망 사고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앙정부가 굉장히 많이 민생을 못 챙기는 부분을 전라북도 의회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더 가까이 민생을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없이 좀 추락해버린 이 정치의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고민도 좀 최근에 많은 좀 고심이 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정말 절실하게 저희가 전라북도의 자존심이 상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민분들이 많이 상처를 받으시고 아프셨는데
했었는데 후반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생동감 있고 또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는 과정들로 좀 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시의원 경험은 있습니다만 도의원은 처음이셨잖아요. 네, 네. 2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시의회 도의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시의회에서는 정책 활동이나 어떠한 제도를 만드는 게 훨씬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전주시 안에서의 이제 반응이 좀 있으니까. 근데 도에서는 14개 시군을 같이 균형 감각 있게 봐야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청년 정책만 하더라도 군 단위에서는 나이를 상향해달라는 데 요구가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동부권을 조금 더 발전을 하기 위한 방안들 그리고 지역의 이제 시군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좀 좁혀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훌륭한 선배님 옆에 계시는데 삼선의 오미 의원님께 좀 많이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좀 돌아보니 그래도 가장 의미 있었던 게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만들고 활동했던 거랑 이번에 이제 발의했던 게 최상병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의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등 좀 그래도 청년들을 위한 활동들을 좀 계속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선의 오은미 의원님 말씀 충분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먼저 지금 요즘 그 집중해서 폭우가 내려가지고 근데 작년에 악몽이 다시 되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그래서 지금 망연 자실에 계신 농민들께 정말 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지만 그런 위로를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아침에도 전화해 보니까 익산 망성에 전화해 보니까 이제 물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오리들 둥둥 떠다니는 모습 보셨죠? 네, 뭐 근데 오히려 농민들은 작년에 피해를 또 당하셔서 맞아요. 덤덤하세요. 뭐 어쩌겠냐 하는데 전화하면서 제가 오히려 울게 되더라고요.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결국 계속 이제 피해가 더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좀 대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랑 필요하겠고 또 수해 복구도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전반기 이게 되돌아보면은 사실 그 민생이 많이 좀 부족했다. 우리 도도 너무 기업 유치라든지 또 새만금에 올인하다 보니까 민생이 이렇게 도탄에 정말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했을 때도 현장으로 정말 제대로 달려가 보질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통해서 또 사망사고가 지금까지 한 16명이거든요. 사실 세어베 스틸에서 그동안에 그렇죠.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리사이클링도 최근에 전주페이퍼. 그렇죠. 근데도 그곳에 노동자들이 사망 현장에 우리 정말 김관영 지사나 다른 또 의원들이 제대로 가서 뭔가 손이라도 제대로 잡아줬나. 뭘 해결을 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그러면 가서 좀 그렇게 뭔가 품어주면서 뭔가 위로와 격려를 우리 옆에 있다. 용기 잃지 말아라. 힘내시라 하는 위에 그런 말이 따뜻함이 왜 없는지 그게 좀 너무 아쉽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또 의회가 또 견인해내지 못한 그런 또 반성 지점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의회 들어서자마자 우리 인구 감소하고 지역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건 뭐 어느 지역에 할 것 없이 그렇지만 특히 농촌이 좀 그래서 인구 감소나 지역 위기를 막기 위한 그래도 대안으로 나름 거주 수당을 이제 첫 번째 개원하자마자 이제 그랬고 또 작년 1년 동안 의회 연구회를 만들어서 또 1년 동안 활동했었고 또 그 이어서 올해 또 전남도 의회 진보당 의원이 2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연구소와 같이 공동으로 올 1년에 집중해가지고 그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보자 해서 1차 토론회 전남도 의회에서 2월에 했고 또 7월 26일 날 또 전북 여기 도의회에서 2차 이제 토론회를 또 해서 올해 실질적인 좀 대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는 2년 전에 그 농민들이 그때 굉장히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생산 자재는 또 많이 높아가고 해가지고 그래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라 해가지고 그때 19일 동안 뭐 단식까지 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도지사님이 한 번도 안 와보셨어요. 그렇네요. 하여튼 이런 이제 민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전북도가 너무 외면하고 있고 남의 문제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 좀 더 그 민생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도민들이 그래도 믿고 전라북도를 믿고 그래도 좀 어렵지만 살만한 그런 정치 환경, 행정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숙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더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물론 두 의원님께도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삼선이셔서 그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십니까? 현장에 자주 가십니까? 아니면 진보당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제 3선 정도 돼 보니까 정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먹고 사는 문제 뭐 그보다 더 앞서서 사는 생명의 문제구나. 어떤 그런 귀중함을 더 인지하게 되셔서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삶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삶이 그렇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왜 항상 이렇게 우리 노동자 농민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늘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계속 힘들어질까 예. 고달파질까 그런 것이 결국에는 정치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려하고 분배하고 배분하고 하는 것이 정치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현장으로 온 것이고 근데 여전히 그런 것들은 너무 멀리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끌어당겨서 삶의 현장으로 가깝게 다가가게 하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삼선이라고 해서 뭐 목에 힘주고 나 할 만큼 했어가 아니라 예. 더욱더 그런 삼선의 어떤 비중을 가지고 집행부를 또 견인해내는 끌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의 오연숙 의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재해를 당하신 도민에게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예.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 재해 그 복구하는데 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빠른 시일에 복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재해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주민들 참여가 없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해가 집중 폭우가 오면 어디가 문제가 생길지를 주민들이 제일 먼저 아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 재해관리 시스템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서 제도적으로도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그런 것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매번 반복되는 그 문제에 어쨌든 대책을 세우는데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수해 피해자 중에 익산에서 이제 귀농에서 8년 차인 분이 네. 인터뷰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시 안전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안다. 떠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농민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수해 상황에 대해서. 맞아요. 예. 언제나 재해 당할 때마다 이렇게 어쨌든 그 상황이 오면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 터전이 망가질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은 너무나 아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예방하고 그러는 거에 좀 미비하고 그런 역할들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그 예방하기 위해서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2년 동안 활동해서 좀 큰 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자체의 5급 사무관을 낙하산 인사하는 것을 문제 제기해서 그걸 그 관행을 그냥 완전히 고쳐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윤리 그 강령 조례를 개정해서 음주운전 했을 때 제명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좀 신설했던 그렇네요. 과정이 좀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오미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기업 유치의 근본이 전라북도 도민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에 취직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자치단체장이나 하는 것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엄청 좋은 일자리를 마련을 한 것처럼 기업 유치가 곧 좋은 일자리라는 등식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얘기하는데 그 기업 유치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을 했고 그 2차 전지 기업에 대해서도 위험성도 많고 이번에 아리셀의 문제처럼 기업이 그 2차 전지 기업이 유치돼도 그 일자리는 무엇입니까? 비정규직도 아니고 용역을 써가지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써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열악한 구조가 있어서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지정받았어도 제대로 된 기업이 오고 우리 전북 도민이 2차 전지 기업에 취직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건지의 문제를 좀 제대로 좀 따져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 지적을 했고 또 2차 전지 기업이 오므로 인해서 고염도 폐수 처리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관영 도지사께서는 우리가 공용 폐수 처리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언론에 거의 공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점이 아예 약속했던 지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지금 뭐 아무런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예산이
본인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문제와 그리고 지금 뭐 연패수의 문제에서 외해에다가 어쨌든 관을 뚫어서 그냥 1차 그 기업에서 처리해가지고 그냥 흘려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 곳을 뭐 지금 외해 세 곳을 지금 지정하고 있다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까봐 어디에 그 방류를 할 것인지 정해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와서 진짜 손해인지 이게 이득인지를 모를 만큼 지금 진행되어 있는 문제 좀 문제 지적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기업 유치의 문제는 법인세, 뭐 세금을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군산형 일자리 에디슨 모터스에도 5억 원의 세금을 감면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도민들한테는 이득을 그만큼 해줬을 거냐는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여서 계속적으로 뭐 2년 동안 해왔지만 뭐 새만금의 문제라든지 기업 유치의 문제가 예. 우리 도민들의 어느 정도의 삶에 이득이 되는지를 2년 동안도 해왔지만 계속적으로 좀 문제 지적을 해갈 예정입니다. 심지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100억. 예, 도가 껴 안아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네. 군산형 일자리에 항상 늘 이제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에 대한 축하와 환영도 있습니다만 그 유치 이후에 투자 협약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결과 과정도 살펴봐야 되는 네, 대목들을 그러니까 이번에 예. 뭐 김관영 도지사가 12조 8천억을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예. 실제적으로 따져봤더니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은 3조 5천억밖에 안 되는 거고. 물론 이제 투자 협약 유치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2차 전지 특별한 네. 지정 근데 이후에 이제 그리고 뭐 일자리도 14,000개를 마련하겠다는데 800개 정도 지금 실행된 거고 예. 그래서 유치의 성과보다는 진짜로 그 기업 유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계속 따져봐야 예. 될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이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우리 선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부하는 이수진 의원님, 예, 시작부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느냐 근데 정말 세 분 말씀하시는데 빼곡히 뭔가를 필기를 하시고 메모하셨어요. 네. 국민의힘의 유일한 기초 광역을 포함해서 우리 전북도에서는 유일한 의원님. 이제 다음 지방선거에서 비례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의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수진 의원님의 역할이 더 크시고 또 2년 동안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호우 피해 상황을 좀 제가 매일 보내주는데 또 오늘은 또 방송 출연이고 해서 좀 검토해 봤어요. 예. 그랬더니 피해 현황의 공공시설은 41건이나 되고요. 사유시설도 주택이 168건, 가축이 11만 두수고 농작물 침수가 1,390 헥타르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는데 좀 가슴 아픈 게 지금 주민 대피가 317세대, 671명이 대피를 했고요. 또 미귀가자가 204명이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이제 전주에 전 살고 이러니까 뭐 어떤 누적 강우량만 보면 뭐 군산 342mm 비하면은 좀 적은 강수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이 미귀가자나 이 주민 대피 현황을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고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면 안 되는데 아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린 여기를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예. 뉴스 보도를 통해 보면 전 가슴 아프더라고요. 알면서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처지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이제 산사태 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산사태가 지금 난 게 한 8건 정도 공공시설 부분에 지금 집계가 됐는데 우리가 사방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산사태를 예방을 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정말 산사태 예방을 매년 일어나는 그 산사태 지역이 반복되지 않는 사방산업이 이루어지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매번 반복되는 게 조금 이게 내성이 생긴달까 익숙해져 가지고 또 뭐 산사태 뭐 나면 또 메꾸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다시는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 그 행정력이 가해졌는지도 좀 검토해볼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 2년 동안 또 국민의힘 또 의원으로서 도의원으로서는 어떻게 좀 활동하셨습니까? 2년 동안을 좀 되짚어 보면 이수진이란 사람은 어떤
강요나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좀 굳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그 말씀은 강요와 회유가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강요라는 표현보다는 회유. 그러니까 예, 회유는 눈을 뭐 의원님이 눈을 부릅뜨고 저한테 사무실에 와서 이거 하지 마. 그럼 이렇게. 그 회유는 민주당 의원님이십니까? 민주당 의원님이시고 예, 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발언하는 날인데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이거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눈을 부릅뜨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선한이 의원은 아니시죠? 선한이 의원님은 당연히 아니시죠. 예, 근데 예. 그런 경우를 당일날 한 번은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얘기했어. 진짜 회유 받네. 한 번은 그리고 두 번에는 하지 마. 난 말했어. 이렇게 두 번을 당일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듣고 뭐 이제 다른 걸로도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건데 근데 같은 의원이시잖아요. 다른 의원인데도 예, 그런 정당이 말씀 다르고. 당일날에 오셔가지고 예.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같은 동료 저는 의원. 할 겁니다. 웃으면서 할 겁니다. 처음엔 이제 할 겁니다. 저는 할 겁니다. 이제 오늘 하기로 한 거 하지 마 이러시길래 근데 무슨 이해관계나 저하고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저 할 겁니다. 웃으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다른 건으로 나는 얘기했어. 이거 하지 마.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걸로 통해서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고 공무원 뭐 다른 외부에서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예. 그래서 해서 이제 저희 상임위 문건이 있을 때는 이수진 의원은 그 무슨 말을 해도 이거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이미지는 이미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저 나름의 성과라고 보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다음부터는 녹취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동료 의원으로서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을 다른 동료 의원이 하지 마라고 회유 내지는 강요를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람이 좋아 보였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화를 안 내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라고 안 한 이유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깊이 있게 이 안건을 안다기보다 본인의 제 내용을 검토를 많이 해본 건 아니란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결정적인 생각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 당을 떠나가지고 저 하나만 이 부분을 발언하는 게 중요하지. 동료 의원하고 얼굴 붉히면서 당신 이거 왜 막아 무슨 그런 막이야 자가기억이 있어라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업무가 아닌데 업무 아닌 걸로 그걸로 서로 감정을 상하게 전 상했지만 저는 똑같이 하고 싶진 않아서 안 했는데요. 앞으로 아마 이번에 상임위 배정 관련해서 그런 것 같은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힘으로써 이렇게 해서 약간 짓누르려는 느낌, 불이익을 주려는 느낌이 너무 자연스럽게 예. 그게 아마 이제 제가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위치에 있으면. 예. 근데 이번에 그 상임위 배정에서 느낀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과정은 잠시 후에 다시 좀 짚어보겠고요. 만약에 이수진 의원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도의회 어떤 과정상의 문제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40명의 도의원이 있는데요. 37명이 민주당 의원이고 3분이 이제 진보당, 정의당, 국민의힘 의원인데 지금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님의 의원 사무실에 오셔서 동료 의원이 하신 말씀을 근데 이거는 근데 국민의힘 네. 의원님이어서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 왜냐면 아니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어서라고는 말씀 안 네. 드렸고요. 예. 왜냐면 이게 사실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게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연계된 맞아요. 관계성으로 그 관계 때문에 부탁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다른 의원님도 되게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특히 예산 심사할 때나 어떤 안건이 어떠한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나 이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당을 떠나서 의원들끼리 그 관계성에서 얼마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사실 정말 스스로 좀 반성할 부분도 있고 저희도 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계속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좀
좀 자유스러운 건 사회적 관계성이 많이 좀 적죠. 청년이니까. 근데 학연 관계성은 굉장히 더 높아요. 왜냐면 웬만하면 다 선배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나 이런 얘기 나올 때 사실 오히려 더 그런 말씀 하시면 더 제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있다. 왜냐면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제가 안 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도 조금 더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문화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예. 근데 싶어요. 제가 단호하게 대처를 안 하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분이 만약에 저하고 무슨 그 여기 오기 전에 뭐 당에서라도 만났거나 그러면은 이 수진 의원 그거 좀 안 하면 이게 이런 관계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 여기 와서 처음 본 분이 당일날 오. 그 제가 발언하는 당일날 오셔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인지 아니면 누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모습은 사실은 그 힘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저하고의 어떤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 당일날 지금 몇 분 후면은 나가서 그 발언을 해야 될 내가 그분한테 힘 빼는 것도 싫고 그게 일단 황당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만약에 정의당 의원님이나 진보당 의원님이나 다른 제가 만약에 저가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 의원님이 부탁할 때 그렇게 굳은 표정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힘이 어느 정도 이거 안 하면 당신 의정 활동 하는데 쉽지 않아. 약간 그런 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당일날 그렇게 와서 절대 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각 당을 대표해서 나와 주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또 선한희 의원님 민주당이긴 합니다만 잘잘못에 대해서는 또 소신껏 발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 앞에서 이제 수에 관련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하루빨리 예산이 지원돼서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 네 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오은미 의원님 그 프레시안 뉴스 보셨습니까? 네네. 정읍고창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의 SNS에 네. 그날 저녁에 기자들과 또 도의원들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사진을 찍고 그걸 또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또 프레시안에서 뉴스를 작성했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지금 네 분 열띤 토론 또 걱정하는 마음 속에서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10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제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한 분의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이 올린 SNS를 보시면서 또 도의원들 또 함께한 기자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기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아침에 아까 여기 와서야 네네.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기사를 쓰신 기자님께서 전화가 왔던데 참담하죠. 진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 또 정말 설령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SNS를 통해서 그게 자랑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게 제정신을 갖고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한쪽에서는 물바다가 되어서 참담함 그리고 진짜 거의 그 사경을 헤매는 또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물론 예정된 자리였어도 그날은 좀 피했어야죠. 그리고 했었더라도 SNS는 안 올렸어야죠. 그게 자랑이라고 그게 올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뭘 얻고자 이렇게 올렸던 것인가. 우리 젊은 사람들 정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 소리가 당장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뭔가 자기 반성 사과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윤준병 의원은 뭐 보도가 나간 후에 SNS 사진 삭제하고 짧게 이제 조심하겠다라고 하는 사과 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께서 좀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물론 함께하는 또 언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도의회와 언론과의 좀 문제 그러니까는 제가 도의원으로서 느끼는 것은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 저널리즘에 의해서 어쨌든 의원과 같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그리고 언론이 이를테면 의원들은 참 언론에 나오는 걸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굉장히 이를테면 약자가 언론 밑에 그 약자
약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 문제는 지금 도의회에서 매번 상임이나 아니면 뭐 의장단이나 해가지고 거의 도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점심을 거의 뭐라 그럴까 접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것까지 응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저는 좀 떠받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 그래서 의원이 언론을. 네. 예. 상임위에서 그 예산도 그게 다 상임위에 배정된 예산 그 국민의 세금으로 매번 이를테면은 뭐 상임위마다 돌아가면서 기자들을 점심을 사준다는 거 나는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맨 처음에는 그냥 의미 없이 그 기자들과의 뭐 점심 약속에 그렇게 생각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상임위에서 밥 사주는 자리도 거기에 참여를 안 해야겠다고 개인적으로 다짐을 했었는데 진짜 의회와의 언론과의 문제 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그랬지만 그 지역의 도의원이 만나기 전에 또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언론인들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고의 이를테면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의견 수렴 차원에서 언론인을 만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정말 옳을까? 그리고 꼭 그런 그 점심 먹으면서 술자리를 하면서 그런 방식이어야 될까? 그거는 서로 진짜 반성해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내용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의라고 플라톤이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멀리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특히 수해가 나고 있는 지금 같은 집중호우 시기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각자 드리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되짚어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분이 각자 역할 후반기 의회에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한희 의원님 민주당 도의회 대변인을 맡으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임위와 더불어서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대변인의 역할을 좀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도민들에게 의회의 역할, 사실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조금 더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잘 드릴 수 있어야 정치의 신뢰도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해보려고 하고요. 또 소수 정당 의원님들이 늘 이제 그거에 대한 사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의회의 입장이 사실 정당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당의 입장한 분들 특히 아까도 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또 진보당이나 정의당 의원님들은 안전한 일터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방향성을 같이 논의하고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좀 그 역할을 잘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대변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압니다만 도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전반기에 처음 신설된 제도인데요. 그러니까요. 이전에 제가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섭단체에서 대변인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이 이렇게 이제 또 각을 세우기도 하고 서로 이제 비판을 좀 하기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님 상황에서 도의회의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 예.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부분은 이렇게 도청에서 어떻게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특히 갑질 문제 같은 경우나 이런 거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발언을 또 해볼 수 있고요. 또 이번에 바이오 단지가 잘 이제 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도 예. 또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을 잘 짚을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현숙 의원님. 예. 오음입니다. 아니, 이쪽을 바라보고. 제가 시선이 같은 오씨의 성을 가지고 많이들 계시고. 헷갈려 하세요. 도의회 대변인 아니 제가 머릿속에는 다음 질문은 오현숙 네네. 의원님한테 드리려고 네네.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네. 앉아 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저는 하반기 대변인으로 선한희 의원님이 선출된 건 최상의 선택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예. 하고요. 아무튼 공감입니다. 의정 활동도 원칙적으로 잘 하시지만 이렇게 예. 대변인 역할도 충실히 하실 거라고 좀 보고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 전반기에 대변인 역할을 잘했냐 하면은 조금 저는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운영에 관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이 대변인이 운영되고 있어서 예. 직무가 의회 주요 시책 및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 활동과 의회의 대외 공식 입장 표명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변인이라면 정말 도민들께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를 정말 홍보할 수 있고 언론에 좀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해서요. 매월 우리가 이제 도의회에서 회기가 진행되는데 이번 회기에는 중점적으로 이런 사항이 좀 진행됐었고 쟁점은 뭐였다를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진짜 의회 회기에 따른 예. 그런 브리핑을 좀 우리 대변인님이 꼭 해서 전북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를 좀 대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예. 상임위는 농업복지환경위원 후반기에는 꼭 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차지하셨습니다. 차지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네, 2년 동안 그러니까 그 한 상임위에 비교섭 단체가 2명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전반기에도 제가 이제 양보를 하고 나왔던 건데 예. 그런 규정은 어느 곳에서 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미 의원님하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거고 저는 이제 그 전주시의원 그만두고 한 10년 동안을 그 로컬푸드 관련 소비자 그렇죠. 활동을 해서 농업의 지역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를 농업 쪽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싶고 그리고 환경의 문제는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대물에서 특례로 이를테면 산악에 관한 그런 개발 문제나 환경 문제에서 그 담아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를테면 개발론적인 그런 그 조례로 나가지 않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환경 쪽에서는 좀 하고 싶고요. 복지 관련해서는 도민들과 가장 밀접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복지 예산이 축소되는데 교묘하게 성격이 다른 뭐 단체들을 갖다가 통합한다거나 그래서 도민이 진짜 받아야 되는 그런 민원의 현장이 도민들의 그 정책적으로 좀 소외되고 그런 부분을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고요. 그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도민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예산이나 정책을 다루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민의 민생 현장에 다가가지 못하는 지점이 굉장히 좀 목말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협 환경 복지 2년 활동 동안 도민을 많이 만나면서 그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좀 제시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10년간의 경험을 살려서 상임위에서 그 전문성을 좀 발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수지 의원님 이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제2부의장 선거 나가셨습니다만 선전은 하셨습니다만 예, 네, 낙선하셨습니다. 8표 받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받으신 겁니까? 제가 지난 네. 2년 전에 1부의장 5표, 2부의장 6표 받았으니까요. 오, 2표 늘어났네요. 2표 늘어났네요. 예, 네. 그래서 저의 그 열심히 노력하는 그 정열에 많은 의원님들이 정열 열정에 그 2표가 더 주신 거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어느 뭐 기자님이 저를 보면 스마일이라는 표현을 저한테 주셨었습니다. 스마일 의원님 오셨네. 제가 그 국민의힘 그 도당 대변인 맡아서 이제 다른 글 안 맡았으면 아마 기자실을 많이 안 갔을 텐데 네. 맡고 갔을 때 스마일 의원님 오셨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조금 찡그릴 일이 있어도 더 이제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듣고 그 별명이 너무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그럴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상임위 배정 관련해서는 아까 오연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명이 이제 그게 어떤 룰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2명의 그 비교섭단체 의원님들은 겹치지 않는다라는 게 겹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한 명씩은 자연스럽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지원한 게 저 혼자여서 전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의장 나가는 거가 계속 지금 그 부의장 얘기 나가고부터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 연관이 없는 거고 부의장은
부의장 그게 하나의 권리이고 제 권리인데 그걸 예. 가지고 그 기자 아마 그날 제가 기자 회견을 한 날일 거예요. 이제 제가 부의장 나간다 기자 회견을 한 날인데 그때 이제 그거 뭐 나간다면 안 나가면 안 나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제 그 안 나가면 안 되겠냐서 저 이미 기자회견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 가는 거는 이제 뭐 그쪽 되는 거는 안 된다. 왜 상임위 안- 가는 건 안 된다. 네, 그거는 예.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손에 떠났다. 별개의 문제인데 사실은. 네, 별개의 뭐 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만 계속했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걸로 기분 나빠할 사항도 아니고 그 민주당 의원님하고 경합을 하는 것 때문에 경합을 한다는 그 얘기까지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건 그 얘기를 했다는 건 그게 바로 회유죠. 그래서 제가 그 모 기자님 그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그거를 기자간담회 하는 날 그러면은 부의장 안 나간다 하면 해보지 그랬냐. 그 제가 마음에 없는 말 저는 하지 않겠다. 아니 의원이라면 뭐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당연히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예. 한다는 말을 이거를 그냥 그거 오미 의원님 말씀처럼 감히 도전을 해. 우리가 어디까지 너 노는 거 봐줘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통화할 때 느낌이 배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배려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또 상임위원장 나간다면 어떡해?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이런 게 제가 어떤 감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미리 접수를 받아서 전 미리 부의장을 하겠다 접수를 이미 18일인가에 접수가 돼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해서 뭐 어떤 반발이나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님들의 반란표를 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는 18일인가 19일 날 이미 접수가 된 상태인데 그런 식의 불쾌함을 저한테 주고 불이익을 이미 보였다는 거는 그 선거를 통해서 온 의원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예. 아니거든요. 의원님 스마일 이제 하지 마세요. 스마일 하시니까 회유도 하시고 회의로 접근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기획행정위원을 안 가는 한이 있어도 예. 마음을 비우고 제가 원래 있던 2년에 있던 그곳에 있는 한이 있어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밝히고 넘어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그거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나가는데 우리가 그 꼴을 봐야 돼?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 경합 얘기도 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제 PR을 사실 못했는데요. 상반기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은 다르지만 산업재 현장에도 갈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돼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할 거고 전주 페이퍼든 어떤 산업재 현장에서 저는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그 국민의힘 의원이면서도 도민의 목소리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뭐 진보당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 정의당 의원님들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상반기에는 조례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례하고 또 웹툰 관련된 조례 또 했었고요. 그다음 지역방송 조례.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 반대를 위한 반대, 뭐 도정을 뭐 누구 말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양새로 비치지 않기 위해선 더 건설적인 조례를 내야냈고 건설적인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력하는 거는 이번에는 그 수의계약 관련돼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앵커님께도 아시겠지만 비엔날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 건의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페트로 전북에 나오셔서 직접 또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예. 감사가 진행되는 그 움직임이 없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그걸 지금 그렇군요. 해내는 게 제 지금의 지금 어떻게 보면 7월부터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감사실 그 사무국장님도 와가지고도 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적극적으로 더 문제를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지금 수의계약건 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언론에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도 비엔날레나 전북연구원 뭐 잼버리 관련해서 우리 이수진 의원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는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을 하시게 됐고 상임위원장 자리 말씀하셔서 3선이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인데 우리 오은미 의원님 3선이신데 어떻게 되십니까?
결론을 알고 있으면서도 민주당 이렇게. 외에 3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보당 3선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만도 못하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위원회 가서 하다못해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그림자예요. 제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냥 미리 본인들끼리 만나서 그냥 뽑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지켜보고 웃을 수도 없고 근다고 얼굴 찡그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근데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하. 그래서 이건 그냥 너는 뭐 억울해 그러면 민주당으로 오든지 아니면 너 자력으로 뭐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가지고 와라라 이제 이런 것이어서 적어도 어떻게 보면 이게 도의상으로도 좀 이건 아닌가 싶어요. 자기들은 뭐 민주당 내에서는 3선하면 당연히 의장, 뭐 상임위원장 기본이고 그런데 지금 초선들이 거의 또 뭐 부위원장이라든지 또 각종 현안이 있어서 특위가 구성이 되어도 대부분 보면 저희한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한도 없습니다. 예. 지금 재선인 문승호 의원이 의장이 되셨잖아요. 네, 참 그런 모습 보시면서 그냥 그런 거 근데 그걸 뭐 나도 해봐야지 그런 생각 아예 안 아예 하죠. 안 하시구나. 아예. 예. 그리고 이제 3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무모하고 오히려 이게 웃음거리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아예 이제 도전조차 안 하는데 좀 민주당이 이제 아까도 이제 선한희 의원님께서 이제 대변인 저는 선한희 의원이 대변인이어서 좋아요. 다행이에요. 다행히 보기 좋습니다. 예, 아주.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차피 의회라는 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어떤 균형을 가져가고 또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민주당 거의 이제 40명 중에 37명 민주당 다수당 의원이 있는 곳에서는 사실 민주당 중심의 어떤 대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저희는 거기서 또 소외됩니다.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하자면 때로는 이제 의장님과 원내 대표와 또 소수 정당 의원들 또 대변인과 함께 좀 정기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의 입장들을 서로 소통하고 상시적으로 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랬었을 때 원만하게 도의회가 저희들의 목소리도 저희도 독립기관이잖아요. 예. 근데 그 독립기관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민주당이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사건건 또 뭐 문제 제기하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이런 이제 상시적인 이런 소통이 좀 필요하게 한다 예. 싶습니다. 제가 뭐 오은미 의원님을 추켜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순창에는 도의회 의원 지역구가 한석이 있고요. 네. 군수도 한 자리입니다. 네. 순창의 최영일 군수보다도 더 많은 득표로 도의원이 된 3선인데 네. 이 말씀은 순창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그 존재감을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또 내지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전북 도정을 견제 감시하는 3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존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또 민주당을 위한 길이고요. 그렇죠. 예.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 그러기 때문에 더 견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한테. 예.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 어떤 그런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한 것들이 어떤 때는 당연하지 못하게 예. 넘어가는. 그래서 진짜 이걸 또 계속 씨름을 해야 되나. 이게 어떤 대립을 갈등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오히려 제가 더 고민하게 돼요. 사실. 예. 저희는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네 분이 한 자리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이런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유권자분들, 우리 도민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돌아가는 도의회 상황을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분과 말씀 나누면요, 이 뭐 우리 심혜련 작가님의 아주 훌륭한 구성력이 좀 무색해질 정도의 자연스러운 발언으로 한 시간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후반기가 시작됐고 각자의 상임위 속에서 포부도 말씀하셨습니다. 각오라고 할까요?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을 맡은 우리 민주당의 선한희 의원님부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오니까 아니 뭐 다른 말씀하셔도 시간은 그런데 얼마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시간. 그 준비보단 뭐냐면 아까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은 대변인이 아니고 이제 어쨌든 정당의 대표로라는 어떤 그런 자격으로 그렇죠. 나왔다면 예.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저도 눈살에 찌푸려졌던 건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역할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했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 자리 찾는 싸움처럼 이제 비화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갈등으로 이제 기사가 나가는 걸 보면서 스스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 대한 명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아서 저도 다음에는 저도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실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런 당위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 좀 설득하면서 가고 싶고요. 예. 또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저는 여기 이제 우리의 위원장 자리나 의장단의 구성보다도 정당 간의 협치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희 같은 상임위 이제 오은 의원님이랑 할 때 오은 의원님이 쌀값 문제 막 얘기했을 때 같이 기자회견장에 같이 서주고 상임위에서 같이 고민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작은 출발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네. 대변인으로서도 그런 역할을 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각 정당의 입장과 여러 고충도 제가 잘 들어서 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좀 예. 포용하고 화합적인 의회를 끌어나가는데 한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소수정당 세 분의 도의원께서 대변인 잘 뽑았다고 칭찬하시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 이유가 있죠. 방송 끝나고 선한이 의원께서 점심을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이수진 국민의힘의 도의원님. 저도 선한 의원한테 칭찬을 한마디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선한 의원 항상 기대되는 의원이거든요. 무슨 발표 5분 발언이든 도전 질문할 때 이 의원이 하는 거라면 꼼꼼히 봐야 되겠다 해서 자료도 제가 달라고 하고 그러는 좀 제가 배울 점이 있고 존경하는 그런 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또 오미 의원 이번에 상임위 배정 문제로 조금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역시 삼선 의원이시고 품도 크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정견 발표 하는 거를 기자실에서 발표하면 출마합니다 하는 거하고 그 정견 발표 실제로 본회의장 할 때 내용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오미 의원님의 조언이 있으셨군요. 조언이라면 뭐지만 행동하시는 거 보고 이 품이라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야. 넓은 품에 대한 가치를 그래서 그거를 그냥 대화하는 도중에 제가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정견 발표문을 내용을 바꿨거든요. 넓은 품을 가진 우리 도의원이 다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또 항상 또 우현숙 의원님 항상 저 뭔만 하면은 막 지지한다는 막 엄지척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도의회가 희망이 있다고 저는 앞으로 지금도 좋은 조직이지만 앞으로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함께 할 겁니다. 도민을 보면서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제가 지적하는 거가 그냥 5분 발언에서 끝나고 도전이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점검을 해서 이게 관리 카드를 만드는 이유는 계속 관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관리 카드에 들어가지 않은 제 도전 질문 제목이 있어서 제가 찾아내가지고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도 다 앞으로 챙길 거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 비엔날레를 총 정리하는 마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계속 뭔가 제가 이 임기를 마쳤을 때 뭔가 정말 도민을 위해서 했구나.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의힘의 한 사람의 의원이 아니라 전북 특별자치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더 중요시하는 의정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현숙 의원님한테 엄지척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 의원님. 예. 아까 우리 오은미 의원님께도 이제 질의를 했는데 항상 현장에 계시다는 거를 왜 지금은 삼선 의원인데 왜 그 현장을 비껴가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치를 시작한 2002년부터 그런데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상황이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를테면 현장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를테면 소수의 목소리 그리고 노동자의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제대로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지금 구조가 그대로 있고 더 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이어서 현장에 결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활동도 이를테면 진보정당 정의당 의원으로서 그런 현장에 항상 결합해서 목소리를 낼 거고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새만금의 문제라든지 기업 유치의 문제 이런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가 지금 언론 행보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결합하는 문제보다 이를테면 지방선거를 준비하려고 그러시는지 그런 게 노출 빈도가 너무 많아서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서 김관영 도정에 대한 예.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정의당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삼선의 오은미 도의원님. 뭐 우리 사회에 뭐 승자 독식이니 일당동추 이게 이제 결국 또 도의회에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해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도정 발전에 있어서도 거의 이제 악이잖아요. 독이 되는데 이제 의회라는 게 다양한 그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에 대한 그런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왜 아픔의 현장, 고통의 현장, 소외의 현장은 왜 꼭 진보 정당, 소수 정당 의원들만 가야 되나? 근데 이제 오늘 또 여기 나오신 의원님들께서 다 그런 현장에 이제 먼저 가겠다 하시니까 진짜 이제는 서로 상생하고 협치하는 모습이 바로 현장에 가서 그랬을 때 도민들이 그런 거 안심하고 진짜 의회가 뭔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도 직접 봐야 되잖아요. 말이 예.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좀 같이 연락해서 같이 좀 가고 그래서 그 문제가 뭔가 또 대안이 뭔가를 같이 좀 논의하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12대 의회 남은 2년 동안 또 그런 역할을 우리 여기 있는 의원들은 충분히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김관영 지사가 뭔가 할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도외시하고 있고 왜 그런 아픔을 못 껴안아 주는가에 대한 믿다가 제가 늘 이렇게 발등 찍히고 이래서 좀 앞으로는 진짜 더 현장으로 좀 끌어내는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렇게 청년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수해 현장으로 좀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분을 포함해서 도의회 40명의 의원님들 후반기 역할 잘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사시고요. 이야기 보따리 가지고 한 달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오연숙 도의원,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선한희 도의원,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